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이더리움에서 일부 이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 문장에서 레이 달리오가 세계 중앙은행들이 2024년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락의 CEO 레리 핑크가 올 2022년에는 주식시장이 회복을 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2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는 지금 당장 무엇이 일어나길 바라는 조급함이 있지만은 현재의 장세는 당장 무언가가 해결될 모습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2024년 금리 인하 이것을 본 순간 바로 비트코인이 떠올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거 2020년 3월 당시 코로나 빔을 맞고 그리고 바로 2달 뒤 2020년 5월에 비트코인에게 하나의 사건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바로 반감기죠. 이처럼 비트코인 보상 반감은 대략 4년 주기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은 2024년 5월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사이트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곳은 2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3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4월이라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우린 대략 한 2024년 상반기쯤으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2020년 당시에도 금리 인하를 했었고 2024년에도 금리 인하 시나리오가 발생한다면 역시나 뭔가 맞아떨어지겠다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때 비트코인에 미쳐있을 때는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세계 돌아가는 경제 사이클이 마치 비트코인 이 4년 주기 사이클에 끼워 맞추듯이 돌아가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창시자, 익명의 이름이죠. 사토시 나카모토. 그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통상 비트코인 반감 이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시면 비트코인 첫 번째 반감이 있었던 시절인데 그 비트코인 반감 기준으로 그 전 1년 그리고 그 뒤 1년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017년 상승 사이클도 보시면 과거 2016년 반감이 있기 전 1년 전 그리고 1년 뒤 이 사이클을 보시면 상승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1년 반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최근에 경험했던 2020년 5월에 있었던 이 반감 기준으로 이때 1년 전을 보면 되게 혼탁했었고 조금 넓게 본다면 이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상승을 했었고 하락을 했다가 11월까지 상승을 했다가 지금 현재 3만 불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보상 자체의 개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희소해지고 가치는 올라간다. 그렇게 원래 설계가 되어 나왔던 것이었죠. 제가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면서 최근에 많이 빠뜨린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공감이라는 것을 많이 빠뜨렸던 것 같은데요. 이 암호화폐 유튜브를 하면서 정보 전달에 너무 치우쳤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정보를 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공감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보다 사이클이 빠른 시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이유라고 생각했죠. 우리가 일반 주식이나 아니면 일반 원자재나 다른 투자 상품을 투자했을 때는 만약에 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그 다음 회복될 때까지는 정말 재수가 없을 경우 우리 살아생전에 다시 회복을 한다는 보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뭐 태어난 지 10몇 년밖에 안 됐고 나머지 알트코인은 뭐 몇 년짜리도 있고 몇 개월짜리도 있고 신생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감이 높고 그만큼 변동성이 높은 것이죠. 따라서 이만큼 사이클이 빠른 시장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은 빨리 지나갑니다. 이미 1년 지나가고 상승장 1년 빼면 결국 1년에서 2년 정도 기다리면 그만입니다. 좀 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은 이기는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거를 기본적으로 깔고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모른 채로 너무 희망과 환상에 젖어 있다가 시장 붕괴가 찾아왔을 때 당황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일단 뭐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이니까 그냥 알트코인이라고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애당초 프로젝트가 나오자마자 개발과 사용이 동시에 단기간에 튼튼하게 잘 구축이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보면 그렇지가 않다입니다. 미래의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상승하는 것까지는 다들 인정을 하나 왜 과도하게 오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쪽 시장이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거겠죠. 이 영역이 들어갔을 때는 결국 투기의 영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지 이 끄트머리 꼭대기에서 매수를 접근하는 행위 혹은 당황해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은 시간 싸움이다. 시간을 우리는 지불을 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상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 코로나 사건 터지고 나서 많은 돈들이 풀렸고 우리가 뭐 라이브를 하면서도 많이 다들 즐기셨겠지만 뭐 유동성 파티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상승을 즐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폭풍도 있겠죠. 그 많은 시중 유동성 결국 부작용을 초래했고 연준에서는 그 유동성을 걷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럽에서도 걷어간다고 하고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현재 투자자들에게는 그렇게 좋지 못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열되었던 시장은 지금 가라앉고 있습니다. NFT 이 시장만큼은 별개로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을 하더라도 이 NFT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매번 신고점을 갱신한 작품들이 나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도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이 NFT의 거래 볼륨은 5월 들어서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좋지 못하다는 거죠. 실물 경제에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샤넬과 롤렉스를 사기 위해서 뭐 오픈런, 줄을 서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샤넬백이 1,300만원에서 1,100만원대로 리셀 가격이 내려가고 되팔아도 본전이 안 된다고 합니다. 투자하고 싶은 심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희소성이죠. 그 희소성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위험자산의 회피 성향이 겹쳐서 가격 조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지금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것은 롤렉스 시가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음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비트코인 상황 일단 안 좋은 것부터 먼저 얘기하고 좋은 걸 얘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시 리본을 많이 참고하시죠. 뭐 바이 시그널도 뜨고 이러니까 많이 참고하시는데 이 해시 리본에 따르면 채굴자들도 위험 수익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채굴자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작년 11월 이후 매달 5,000개에서 8,000개씩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하락장에서 일어난 패턴으로 그렇게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채굴자들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고래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물량을 내놓는다는 것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기사, 이것도 역시 텔레그램을 공유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밴쿠버 상장 채굴 기업 하이브 블록체인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에서 신규 비트코인 채굴 장비 마련을 위해서 약 10,000이더리움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높은 만큼 이더리움에서 일부 이익을 취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라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매도를 할 때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먼저 매도를 한다. 즉, 비트코인은 나중에 매도한다. 비트코인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더리움이 변동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소식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좀 좋은 소식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더리움 자체는 앞으로 POW에서 POS로 진화를 하면서 희소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인 부분이고요. 현재는 장세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이더리움을 현금화하는 모습 또는 이더리움 관련해서 많이 디파이가 엮여 있는데 그것이 현재 많이 지금 불안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장기적으로 좋아질 이더리움이 단기적으로 많이 나빠질 경우 어쩌면 매수의 기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윌리우 비트코인이 아직 바닥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윌리우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상승론자입니다. 그는 최근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상승을 외쳤습니다. 그런 그가 역사적으로 주기적 바닥에서는 비트코인 보유자의 60%가 손실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47% 많이 손실을 입은 상황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추가적 가격 하락이 나옴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손실을 입어야지 진정한 바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젠 좀 좋은 소식을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세계 최대 재무설계 자문기업 드비어그룹에서 비트코인 4분기 본격 상승 랠리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에버그린 영상에서 11월로 집중된 암호화폐의 운명 또는 미국 중간선거의 이야기를 들면서 통상적으로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 11월 앞뒤로 해서 10월, 11월, 12월 해서 그때쯤에 주식시장에서도 상승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 통상적으로 상승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겹쳐서 볼 때 전망 자체도 좀 비슷한 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관심은 언제입니다. 결국은 이 고통을 언제까지 견뎌야 되는 건가? 그 문제이겠죠. 크립토컨트 주기용 대표는 비트코인 가격이 저점에 근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점에 근접한 건 확실하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악재에 대해서 떠들 때는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악재가 해소된다는 것 자체가 호재인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매크로 리스크가 해소되면 미국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될 것이고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도 1, 2년 내로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소식 미래에 언젠간 나오겠는데 그것이니까 정확하게 언제냐는 그 싸움이겠죠. 지금은 그 전에 준비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방금 우리가 앞에서 현물 ETF에 대해서 짧게 봤듯이 가장 빠르다면 올해 7월 그레이스케일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GBTC 이 신탁을 ETF로 전환할 수 있는 그 기회가 7월에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빠르면 7월, 여기다 7월에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까지 같이 겹치면 호재가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전문가는 지금 당장 올해 이루어질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최소한 1, 2년 이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미 법무부 차관을 담당했던 변호사가 최근 그레이스케일에 합류를 했습니다. 자, 왜 합류를 했냐? 이 그레이스케일의 GBTC 현물 ETF를 SEC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면 법적 대응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될 것을 매우 노력하고 있죠. 그렇지만 안 될 케이스를 대비해서 변호사도 고용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수많은 레터를 SEC에 보내라고 운동하고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 그레이스케일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상승을 위해서 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판매하고 있는 이 신탁을 ETF로 전환해야지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겪고 있는 것을 플러스로 전환시킴으로 인해서 더 추가적인 GBTC를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좀 너무 약간 성과 악의 대결 그리고 뭐 마음 따뜻한 투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포장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건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조바심이 계속 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 사실 돌아버릴 정도이죠. 이거 단기적으로 보면 매우 힘든 장세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특정 알트코인에 목숨을 거신 분들이라면 예외이겠지만 통상적으로 대세 상승 때는 비트코인이 먼저 상승한 후 알트코인이 상승하는 패턴을 가져왔었죠.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나서 그 오른 자금을 직접 이동시켜서 BTC 마켓에서 알트코인을 펌핑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많은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고 그만큼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비트코인의 상승 자체가 암호화폐 전체의 상승의 트리거라는 그런 인식, 즉 상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상승장 속에도 개별 알트코인별 펌핑은 동시간대 일어나지가 않았죠. 이번에 경험하셨다시피 비트 오르고 김치코인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뭐 에이다 오르고 리플 오르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에서 순환 펌핑으로 올라갔던 거 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놓쳤다 하더라도 또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기존에 있던 알트코인 말고요. 지금 또 새로운 게시물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알트코인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텐셜이 또 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고 세상에 옵션은 많죠. 최근에 또 한 가지 예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라이트코인이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국내에는 다크코인을 인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캐시 모네로는 이미 상장 폐지 절차를 겪었고요. 이 라이트코인도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유의가 떴었고 상폐가 결정이 됐었죠. 굳이 우리가 알트코인의 카테고리가 수많은 카테고리가 있는데 굳이 한국에서 금지시키고 있는 코인을 갖다가 억지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 다른 옵션이 무수히 많은데 이런 질문을 전 던지고 싶습니다.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를 금지했다면 그 볼륨이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한국의 거래량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 무시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규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좀 돌이켜보면요. 대부분 다 업비트 거래였잖아요. 암호화폐 거래 믿을 수 있어? 야, 이거 카카오에서 만든 거야. 그래? 그럼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K뱅크 통장 뚫고 바로 입금해서 여기서 사잖아요. 업비트에서 하지 어디서 삽니까? 그만큼 이 업비트 거래소라는 것은 현재 한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내 거래소에서 유의 종목을 띄우고 상장 폐지를 이렇게 띄웠다면 그냥 그거대로 흐름대로 가주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거기에 막 뜨거운 마음을 막 실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마음은 이 투자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매우 침체되고 우울한 장속이지만 지금 현재도 또 다른 개념의 코인이 무수히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집계된 것만 하더라도 3,555개의 신규 암호화폐가 시장에 등장을 했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종류 약 한 2만 개 정도 됩니다. 코인마켓 기준으로요. 비탈릭 부테린 등 새로운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죠. 다음에 먹거리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신규 알트에서 잠재력 매 사이클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알트가 새 거니까 새 거. 신규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물린 자금이 하나도 없고 올라갈 때 그래서 천장 없이 막 날아가는 모습 많이 목격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놓치고 할 거 없다. 그래서 신규 알트코인 많이 가시잖아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 2년 동안 구 메이저 코인을 계속 물타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셨던 분보다 2020년, 2021년에 상승 딱 이렇게 왔을 때, 특히 2021년 때요. 이때 아무것도 모르고 신규로 들어오신 분이 그냥 신규 코인들 몇 개 딱딱딱 사가지고 더 많이 벌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계속 이 시장은 사이클이 바뀔 때마다 또 새로운 트렌드가 나오고 그 새로운 트렌드에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펌핑이 거기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고 편견을 깨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 겸손함 그리고 계속 신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신규 암호화폐에 대한 열린 마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어서 아까 비탈릭 부테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이게 자꾸 거론이 되고 있어요. 소울바운드 토큰이라고 요게 자꾸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 좀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왜냐면 비탈릭 부테린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난달 이야기인데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가 전세계 사회과학 분야 학술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SSRN의 탈중앙화 사회, 즉 웹3의 영혼을 찾아서라는 제목의 웹3 관련 백서를 등재했다고 하죠.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메타 웹3가 될 것이라는 것을요. 그러면 이 웹3 외치인데 그럼 구체적으로 과연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비탈릭 부테린이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읽으면 한글로 읽어도 잘 와닿지가 않아요. 일단 읽어볼게요. 약속 자격 증명 및 제휴를 나타내는 양도 불가능한 소울바운드 토큰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이거 급하게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앞으로 해서 찬찬히 계속해서 디벨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성질, 4년 주기 사이클과 현재 장세, 그리고 앞으로 많이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 이렇게 한번 흐름을 봤는데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기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